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드러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상과 실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화려하고 풍성한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바사 제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영토가 인도에서 구스, 에디오피아까지였으며 그것을 127도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그 바사 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 전국에 있는 장수와 귀족, 방백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6개월 동안, 180일이죠. 6개월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음식과 술과 흥겨운 것들이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치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장소를 보면 대리석과 아름다운 휘장, 금, 은으로 만든 걸상과 다양한 술잔은 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실 때도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오죠. 잔치에도 법도가 있어서 예의와 절도가 있습니다. 6개월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왕은 수산성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간 또 잔치를 벌입니다. 왕후는 수고한 여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수고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사적인 나라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바사 제국은 완벽한 나라입니다. 크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의 바른 나라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거기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바사 제국의 추한 모습은 잔치 마지막 날 드러났습니다. 왕이 왕후를 술자리로 불러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왕후는 그런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를 부른 동기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서 술김에 왕후를 불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왕후는 백성의 어머니로서 왕에 못지않는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후를 부를 때에도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예의와 절도를 가지고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작 왕후인 자신의 아내에게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왕후의 거절 소식을 듣고 왕이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을 거역한 왕후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가까운 신하들에게 왕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신하들은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모든 부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왕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20절의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왕은 법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후가 왕 앞에 갈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사람을 벌하려면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최종 판결을 해야 합니다. 왕후는 자신의 행동을 왕에게 설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폐위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위엄과 절도가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식도 법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술에 취해서 행동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자 법으로 존경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엄과 부요 속에 무질서와 이기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노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악이 있습니다. 나의 겉모습과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외적으로는 누구나 흠모하는 이상향처럼 보이지만 속을 열고 들어가면 이기심과 모순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중심에서 불이 나와서 상대를 살라버립니다. 오늘 다시 내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여러 전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외적 모습과 내면이 동일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겉모습과 실체가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외부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스스로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